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해 10시간 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됐지만 안개와 폭우 때문에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내일 함께 불러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야권은 오늘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실종됐습니다. 외교장관과 헬리콥터로 이동하던 중 산악지대에 추락했는데 10시간 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테러와는 관계가 없고 폭우와 안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날씨 때문에 구조대의 수색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댐 준공식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모습도 보입니다. 행사가 끝났고 라이시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 모습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란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합니다. اخبار تایید نشده از وقوع سانحه برای بالگرد حامل رئیس جمهور در منطقه جلفا خبر میدن. خبرهای اولیه حاکی از سانحه 헬기 3대에 나눠 탄 대통령 일행은 짙은 안개와 폭우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헬기 2대는 목적지인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에 도착했지만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는 디스마르 산악지대 인근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헬기에는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교장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사고가 테러 등과는 관련이 없고 악천후가 사고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구조대가 급파됐지만 짙은 안개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시간 넘게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는 물론 헬기 흔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날까지 저물어 구조대의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40팀의 واکنش‌رسانی ما الان در منطقه در حال جستجو هستند. کار جستجوی هوایی واقعا وجود نداره. فقط از طریق نیروهای زمینی واکنش‌رسانی ما و نیروهای ارزیابی مونده است.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현재 수색 작업에 산악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던 김 씨는 반성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가수 김호중 씨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소속사도 최초 공식 입장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 만입니다. 그동안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최근 공연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정황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김호중 씨 일행은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김 씨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리가 한 거거든요. 7시 40분.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게 되잖아요. 유흥주점에서 3시간 넘게 머물고 또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바꿔 타고 나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소속사 관계자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자진 출석하겠다는 김 씨에 대해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해병대 최상병이 실종됐던 현장을 지휘한 당시 해병대대장과 그 상관 여단장이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저희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 문건엔 상급 부대에 지침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두 지휘관. 지난해 7월 수중 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상관인 7여단장입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했나라는 질문에 서로 말을 아낍니다. 여단장님,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지시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 해당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해병대 수사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부대 중대장 4명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여단 자체 회의에서 11대대장이 허리 아래쪽까지 깊이의 수색을 허용한다는 상급 부대 지침을 간부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상급 부대는 사단이나 여단을 뜻합니다. 안전 조치가 묵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병 대원들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게 하면 장화 대신 군화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한 대대 건의를 여단이 묵살했다는 겁니다. 앞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색 작전을 지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휘관들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공수처는 내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고비를 넘겼고 이번 주 최종 확정됩니다. 이제 내년 지역인재 전형 비율과 정시, 수시 모집 비율 등 구체적인 입시 계획에 관심이 커지는데요. 한편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늘어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계획에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과 정시, 수시 모집 비율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들도 구체적인 입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도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대부분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보다 1,500명가량 늘어난 4,500명 안팎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써 꼬박 3개월이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 현장의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4일 근무 등 휴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교육을 위해 지어진 대학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의 청년과 유색인종 민심을 돌려 세우려는 행보입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열린 명예학위 수여식.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다녔던 명문 흑인 대학입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를 포함해 미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분위기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청년층 표심을 돌려 세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자신은 평화적 비폭력 시위를 지지하며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humanitarian crisis in Gaza. That's why I've called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 immediate ceasefire to stop the fighting. Bring the hostages home. 바이든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들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Well, that's my commitment to you. To show you democracy, democracy, democracy is still the way.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의자를 거꾸로 돌려 앉으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8일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용 건물 등 70개 목표물을 폭격하고 최남단 라파 동부 지역을 공격해 130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 총기협회 연례회의 연설 도중 갑자기 발언을 멈추고 약 30초 정도 침묵을 지켜 논란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얼음이 됐다며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천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방화, 전기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성이 떨어지면서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달리던 차 위로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새파란 빛을 내뿜었습니다. 공연하던 건물 위로도 보였고 사람들도 엄청난 빛에 놀라워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비행체가 혜성의 조각으로 보인다면서 상공에 초당 45km의 속도로 떨어진 뒤 대서양 상공에서 타버린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석이 발견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많은 스페인 사람들도 소원을 빌었을까요? 해외 직구를 막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는 의미였다면서 발표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내 안전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골라내 반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암 물질이라든가 화학 물질 어린이 제품에서 뭐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인증 등 다른 대안을 인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혁신단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국정 운영 기조냐며 꼬집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 외교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이번엔 대중 앞에 섰습니다. 사진 3장만 공개했던 외교 행사 때와는 달리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반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걸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4월 저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는 김 여사가 이번 사리 반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개석상에 한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16일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사진 3장이 전부이던 사전과 달리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불교계의 사리 반환 행사에 아무 일 없던 듯 나타나 센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적극 응하고 국민적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12월 자승전 총무원장 스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엔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중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겠지만 남부 지역은 대구 30도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